무엇보다 적십자사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강현근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노조에서 입장을 내셨죠. 네. 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 겁니까? 저희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네. 그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예. 덕목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덕목이. 예, 네. 그 중에서 높은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덕망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적십자 사업에 대한 공공적인 가치를 예.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인요한 선출자 같은 경우는 네. 다양하게 지금 구설수에 지금 오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과거 비상계엄 상황에서 네. 어떤 했던 행동들, 그다음에 또 탄핵을 또 반대했던 그런 부분도 좀 정치적으로 좀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의료병원을 좀 도입하자라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가치관을 좀 적극적으로 공영보다는 민영, 네, 민영병원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또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가치와 또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요한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안 했더라도 의사로서 이제 30년 넘게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의 가치와는 좀 맞지 않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네, 실제로 인요한 전 의원이 여러 진짜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했는데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지금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대화 나눈 걸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네, 한 3-4번 뵀는데요. 예. 거침없이 얘기해요, 대통령. 굉장히 인간적이고 대통령 비판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좀 더 단호한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혹시 이것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과 상관이 있는 걸까요? 제가 뉴욕에서 4년 살았는데요. 네.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듭니다. 이야, 네, 네. 그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뭘 프레임을 짜서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끌려다니더라고요. 의회를 장악했고 예. 대통령 끌어내렸고 이제는 법을 바꿔서 말 안 듣는 사법부를 길들이게 하는 거 우리나라를 결국은 베네수엘라 뭐 돈 나눠주고 예.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베네수엘라 쪽으로 가고 있어요. 중미의 바나나 공화국으로 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민주당이 전두환을 닮아가고 있어요. 제가 트럼프 취임식 때 갔을 때도 예. 엄청 따졌어요. 한국인으로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예. 우리 국가 위신이나 힘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지금 짜증이 나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지만 충분히 그 과정들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지금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JTBC 뉴스 인터뷰까지 보셨는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이 너무 많은 사람, 단점이라고는 정이 너무 많은 것, 그리고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피아 조직도 그렇게는 안 한다. 그리고 바나나 공화국 뭐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뭐 전두환 때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도 할 수도 있는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12.3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 부분 제가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과를 한 번도 예. 한 적이 없고요. 예. 오히려 두둔을 했고, 근데 본인도 최근에 얘기하기를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겠거니 생각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회장으로 선출되고 나서야 이제 좀 잘못 내가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적십자사 내부, 그러니까 적십자사 직원들이 총 한 4,500명 정도 된다면서요. 네. 예, 굉장히 이제 큰 규모고 전국에 이제 다 지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박근혜 정권 때도 김성주 그죠? 김성주 회장이 취임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한 10년 정도 된 것 네. 같은데요. 예. 네, 그때도 조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때 곤욕을 좀 많이 치르셨을 것 같아요. 국정감사 같은 데 나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막 빨간 옷 같은 거 입고 되게 화려하게 아마 그 가방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은 심지어 의료인도 아니에요. 근데 보건 관련 분도 아니고 가방 만드신 분이 나왔는데 그때 인선 과정은 좀 어땠습니까?
뭐 그때도 아마 지금과 좀 비슷하게 예. 인선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고요. 뭐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없는 분이기 네. 때문에 그때도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논란되시는 분이 네. 적십자 회장으로 오면서 상당히 이제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예.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혈액 사업과 구호 사업을 좀 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좀 자발적인 참여, 예. 그다음에 적십자 사업을 신뢰하는 그렇죠.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후원 회원을 탈퇴한다든지 그다음에 헌혈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좀 홍역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같은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나요? 그때 김성재. 그 당시 조금 심각했다는 김성주. 알고 그때 있습니다. 그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직 근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선출이 됐을 뿐이지. 맞습니다. 적십자사 조직법 보니까 명예회장인 대통령이 인준을 해줘야 그때부터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아직 대통령이 인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사에서 사실 인준이란 말은 적십자사 조직법에 있던데 원래는 대통령이 하는 거 제가라고 할 텐데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직 대통령이 인준을 하지 않아서 완전히 임명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적십자사 내부 블라인드가 난리가 났다면서요. 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블라인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좀 모르겠는데 보여드릴게요. 뭐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뭐 노조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아니 우리 노조 열심히 하고 있고 성명도 내고 라디오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댓글도 봤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글이 제목이 이게 최선인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이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이라고 인요한 선출자가 뒤늦게 사과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라고 계속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몇 개월 전까지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회장으로 오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울분의 차이 있고 허탈한 이런 모습 그런 내용 분위기의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정치인 출신들이 계속 이렇게 낙하산으로 꽂혀 내려오면 실제로 일은 잘 합니까? 예를 들면 김성주 그분은 어땠어요? 뭐 그분의 어떤 업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아니 뭐 기관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희 적십자가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평가는 하는데요. 그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따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십자사 내부는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죽 답답하면 이 직원들이 언론사에 이렇게 제보, 익명의 제보도 많이 하세요. 저도 받았고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블라인드 글들 같은 것도 같이 첨부돼서 온 거 보니 블라인드는 직원 아니고서야 뭐 볼 길이 없으니 했는데 그러니까 이메일로 제보가 왔는데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일단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적십자사에는 그 민간 회사의 이사진처럼 중앙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대요. 28명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뇨한 전 의원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공식적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 저희 내부자의 메일에 따르면 중앙위원회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실시됐고 회장 후보자가 인요한이라는 것을 중앙위원회 위원들도 회의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메일이 왔거든요. 근데 다각적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서로 적합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뭐 표결을 거치거나 이렇게 뽑힌 겁니까? 포기는 하지 않고요. 예. 제가 이제 전해 듣기로는 5시 30분에 이제 개최를 했고요. 예. 5시 40분경에 전용위원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요? 전용위원. 전형위원. 예, 7분의 전용위원을 구성했고 거기서 이제 따로 후보를 누구를 세울 건지 논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아마 인요한 지금 회장 후보자가 선출자가 지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 5시 50분경에 전체 중앙위원들에게 이분을 30일에 적십자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안건을 상정했고 거기에 참가했던 대다수의 이제 뭐 전체죠.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6시 안에 이제 끝났다는 걸로 저는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분 만에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의결까지 한 건데
이뇨한 전 의원 말고 다른 후보자도 있었나요? 단독으로 돼 있었고. 추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보 메일에 보면 위원들조차도 그 후보자가 누군지 현장에 와서 알았다는 건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회의 탁자에 이뇨한 전 의원의 프로필이 적힌 종이가 이렇게 올려져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분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뇨한 전 위원장의 프로필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그게 회의 탁자에 있었고 그러니까 위원들도 그날 와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경쟁을 거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사실 후보자가 여러 명이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 30분 만에 추천부터 의결까지 끝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사실은 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알아서 한 것이다가 아니게 되는데, 직원들은 다 알고 있죠 이런 사실들을.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요? 저희는 아마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뭐 어떤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분을 아마 선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 왜 이재명 정부가 인요한 씨를 이렇게 맞는 인물인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십자사가 스스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위에는 이제 청와대 대통령과 뭐 관련 수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없는데 지금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의 해명과는 달랐다. 인선 과정이 달랐다는 게 지금 뭐 명약관화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이 한 것은 아니다라는 뭐 그런 건데 누가 했는지 정확히 특정은 안 됩니다만 문제는 이뇨한 전 의원이 꼭 국민의힘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십자사는 하는 일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혈액 관리나 보니까 남북관계 그 사업도 하시죠. 맞습니다. 인도적 지원인가요? 네, 이산가족 사업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인 출신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논란이 없는 전문가가 오는 게 낫지 않나요? 저희 뭐 조직법에도 뭐 등막이 있고 적십자 사업을 잘 아는 이런 분이 오시라고 이제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 이제 낙하산 인사 논란이 항상 좀 있어왔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이제 저한테 제보 주신 분도 그렇고 가장 허망했던 게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인요한 씨가 과연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 10일경에 이뇨한 전 의원이 갑자기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란 발발 1년 후기 때문에 내란 때문에 뭐 화가 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 내란 정당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사퇴해서 왜 사퇴했냐 그 말이 분분했는데 올해 1월에 인터넷 언론에서 갑자기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뇨한 적십자사 회장 후보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사 아세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올 초에 조금 봤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에서는 갑자기 그때 뜬금없이 맞습니다. 3개월째 공석인 적십자사 회장을 빨리 채워야 한다면서 이뇨한이 사실상 적임자고 이뇨한 전 의원을 해야 이재명의 통합정치다. 요렇게 이제 칼럼에 논지더라고요. 그 기사를 다 보신 건가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다 보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해들었고 저희도 직접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메이저 주요 언론, 큰 언론에선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름아름 그때부터 이미 사퇴하자마자 후보자로 얘기가 하마평이 좀 있었습니까? 오던 게? 저희 전임 회장님이 작년 11월 7일 날 불명예에서 이렇게 좀 퇴진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공백 상태가 있어 왔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왜 빨리 좀 이렇게 선임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공백이 길다 공공기관장. 그리고 적십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장이 이렇게 공석이 했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재명 정부에게도 조금 국회에도 보건복지부에도 빨리 조금 선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좀 촉구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퍼즐이라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이뇨한 씨가 올해 초에도 조금 이런 언론 기사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저희 직원들에서도 이러다가 인요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또 약간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 기사가 그냥 나왔던 기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의심도 들고 합니다. 혹시 3년 전에도 인요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후보자 중에 하마평에? 그렇죠. 2023년 8월에 31대 이제 회장님을 선출할 때 그때도 이제 다양한 이제 후보군의 이름이 올라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인요한 씨가 하마평에 있었던 걸로 하마평에 있어요. 그때 2023년 8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요거를 이제 뭐 본인이 고사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총선에서 이제 비례 의원이 되잖아요. 근데 적십자사의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가요? 적십자 사업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7개의 적십자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2020년 코로나 이제 19가 발병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감염병 전담병으로서 저희 적십자 병원이 이제 전담병원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적십자 병원뿐만 아니라 지방 의료원도 이게 지금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누적 적자가 지금 한 1,000억 정도 지금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유일하게 이게 집에 우편으로 오잖아요. 적십자 회비 납부 고지서가. 그게 이제 사실은 공공기관이 각 국민의 집에 그렇게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데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그죠? 회비 고지서.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예전에 그거는 세금인 줄 알고 내신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이 회비를 국민들이 스스로 기꺼이 납부를 하려면 적십자사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주 전 회장도 그렇고 지금 이번 논란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적자도 좀 불어나는 마당에 직원들은 걱정이 되게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되신 분이 만약에 회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인 뭐 헌혈이라든지 적십자 납부 회비 납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십자 사업의 어떤 존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위태로워질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혈액 사업 같은 경우는 혈액 재고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헌혈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혈액 재고가 3일치를 유지하지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5일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이제 회장님이 만약에 취임을 하셔서 오게 되면 또 국민들의 거부 반응이 상당히 커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헌혈 거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 혈액을 필요로 하는 병원의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을 받는 그런 진짜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죠. 지금 이게 이제 22일 이후에 인요한 전 의원 선출되고 나서 뭐 후원이 끊긴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항의 전화가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항의 전화는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후원 해지는 아직 지금 이제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의 전화는 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됐다는 점 이미 이제 언론에서 보면 선출이 됐고 회장이라는 직함이 쓰여서 이미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취임은 안 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적십자사 직원들은 앞으로 회장 선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이 있나요? 네, 저희는 지금 중앙위원회가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중앙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지 의사의 검정 과정이 투명하게 된다라고 좀 보기는 힘든 구조. 약간 그런 게 좀 의구심이 지금 대외적으로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사회거든요. 공공기관에. 그렇죠. 지금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라든지 해가지고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참석 의무가 없습니다. 아, 의무가 없군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측에서는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마 노동이사제가 도입돼서 저희 직원 대표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중앙위원회 위원이 총 28명이고 그중에 8명이 이제 현직 장관들이고 8명 중에 1명은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장관이고 이번에 인요한 전 의원 선출할 때 이 8명의 장관들이 다 왔습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복지부 장관 네. 예, 한 분만 오시고 다른 분들은 뭐 국장급이나 가장급이나 예, 장관 아닌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8명 중에 이제 21명의 위원들이 왔는데 이 21명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현직 장관들 빼고는 윤석열 정권 때 다 어떻게 보면 임명이 됐던 분들인가요? 위원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새로 임명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예, 한번 봐야 되겠지만 예. 꼭 윤석열 정부 때 다 임명됐다. 뭐 예, 이 위원들 임기가 임기가 있을 거 끝나면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호선을 하거나 의결을 해서 한 거는 아닌 게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중앙위원회 구조가 있고 낙하산 내리꽂는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꼭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어서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의원 출신들이라도 전직 정치인들이 이렇게 적십자사 회장 같은 데 가면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사회적 등망이 있고 예. 적십자 사업을 잘 알고 예. 높은 도덕성을 가진 분이 예. 오셔가지고 역할을 좀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적십자사 노조는 대통령이 좀 인준을 안 해주고 다시 좀 뽑았으면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예.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요. 예.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인준을 거부하라라고 의견을 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좀 예. 결단 있는 결단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안은 적십자사 노조도 노조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인사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뭐 어찌됐든 대통령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적십자의 명예회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네요. 네, 명예회장이니까. 맞습니다. 당연직이죠 또 그게. 네. 예. 대통령은 명예회장으로 예. 당연직이고요. 그래서 아마 적십자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을 예. 그냥 가볍게 예.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올바른 결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다려 봐야죠. 하여튼 적십자사 노조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영근 대한적십자사 복권의료노조 본부지부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는 이것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적십자사 새 회장에 인요한을 이게 지금 먼저 장윤매 변호사님 적십자사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적십자사가 한 겁니까? 정부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글을 아마 내부 인사 절차를 좀 아시는 분이 적으신 것 같은 글을 보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내부에서의 뭐 추천이나 제청을 거쳐서 마지막에 왜냐면 적십자사의 회장은 대통령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마침표를 찍는 인사 절차상 회장 인요한인데? 회장이 인요한이고 예. 그 하여튼 최종 어쨌든 결제는 대통령이 뭐 하신다고 누가 그렇죠. 설명을 대통령이 하면서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부의 어떤 의견을 받는 입장이어서 대통령이 전적으로 이걸 처음부터 다 핸들링하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 주시는 분도 들었는데 제가 그 대한 적십자사의 인사 절차에 대해서 약간 과문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요한이란 분이 이제 의사라는 점 그리고 뭐 선대 때부터 이제 한국의 의료 발전이랑 또 이제 많이 의료 소외되신 분들에 대해서 눈길을 줬다는 점에서 발탁 사유가 아닌가라 생각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근래에 목도했던 인요한 이 정치인의 행보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된 경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위나 마나 지금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완전히 중립적인 기관이냐 하는 것을 먼저 봐야지요. 과연 정부의 입김이 안 들어가는 기관인가? 김민하 평론가님은 이거 소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려되는 점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십자사가 예를 들면 중앙회에서 뭐 이것을 선출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명예회장이 어쨌든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준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또 이게 어쨌든 정부 산하에 이 적을 두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김민하를 임명을 한다.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문제 제기가 김성환 평론가님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사실 논의가 중단됐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저의 이제 좀 추론입니다만.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내부에 합의가 있었겠지만 인요한 전 의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내부에 합의가 있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슨 소리야 안 돼 이렇게는 안 한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이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준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이 사람 인준 못하겠어 이러면 이제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럴 확률은 낮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할까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이 장관 선임하고 이럴 때 이혜원 씨를 사실 또 이 기획단체 장관으로 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란하고는 분명하게 선을 둔 사람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운동장을 넓게 쓰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전국 운영의 과정에서 내란에 대해서 동조했더라도 좀 반성을 했다든지 이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의사표명을 했으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닐까,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대통령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요한 씨가 사실 굉장히 황당하죠. 윤석열 정권 때 친윤의 대표주자로서 무슨 혁신을 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윤석열표 공천에 관여하려고 한 이런 어떤 포인트가 된 사람인데 계엄에 대해서도 윤석열의 고뇌를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계엄 같은 상황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인물인데 근데 어느 시점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정치를 관두고 나는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제 이 직을 던진 거지 않습니까? 의원직을.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안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저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란에 대해서 좀 더 반성적인 태도, 좀 더 거리를 둔 인물을 쓰는 것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인요한이요. 뭐 의사고 또 대대로 선교하고 뭐 북한에 앰뷸런스 보내기 운동인가 뭐 이것도 하고 그것만 놓고 보면 적십자 회장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달라붙어 가지고 했던 짓이 없으면 대고도 남죠. 그런데 인요한이 어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인요한은요 지금도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탄핵 반대했던 자입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했던 국민의힘 105명 가운데 인요한 딱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밝히지 않고 그랬던 자입니다. 왜 저런 사람을 난 정말 저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지금 어떤 과정으로 선출이 됐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데 뭘 이걸 굳이 뭐 따지고 뭐 찍어봐야 압니까? 대통령의 의중 없이 됩니까? 바로 이 앞번에 그 적십자 회장을 했던 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김철수라고 있었어요. 이 김철수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자가요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했는데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혹시 보신 기억 없으세요? 저 윤석열 대선 때 후원회장을 했던 자입니다. 기억나요. 예?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여기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현장에 같이 갔던 자예요. 저 자가. 그리고 신천지에 무려 적십자사 명의로 52차례나 표창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대한적십자회장으로 갔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권과 유착 없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갔다. 뭐 때문에? 포용? 포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인사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요한 씨는 지금 쭉 말씀하셨듯이 내란에 대해서 사실 내란을 옹호했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뭐 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지난번에 이혜원 후보자의 경우도 그랬고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 쓰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어서 아무리 이제 대한적십자사의 특성이 있고 뭐 하더라도 그리고 윤석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을 꽂아라 이렇게 내리꽂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필터링을 해서 좀 더 적합한 인사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요 적십자사 조직법을 보면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은 명예회장이군요.
명예회장이고 이제 적십자사 회장이 이렇게 선출이 되면 대통령이 인준을 하게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임기가 3년인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준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인준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다 얘기가 돼야지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간 사람이 재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에서 또 중앙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전국위원회에도 정부 입김이나 국회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검증이 되지 않고는 임명되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적십자사 회장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대 정권에서도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그렇게 해서 임명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적십자사 회장 자리가 유독 또 시끄러웠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람들이 많이 갔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뇨한 전 의원에 대한 검증이 있었을 거고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지난번에 탄핵 반대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걸 이뇨한 회장이 그때를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던 뭔가 입장을 들어서 임명을 한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지가 않은데 지난번에 이혜원 후보자처럼 본인이 또 후회한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동장을 넓게 쓰자고 생각을 한 건지 저도 좀 헷갈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탄핵 반대하고 이랬던 사람은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야 된다. 연대와 포용은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나 내란을 옹호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거를 나서서 했던 사람들은 가급적 안 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뇨한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비대위원장을 했죠.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당에 가서 뭔가 좀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서대문에 출마하니 뭐 어쩌냐 하다가 딱 이렇게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 뒤로 하는 것 보십시오. 윤석열이 마음대로 하고 김건희 마음대로 해먹는데 그때 그냥 뭐 빨아대기에 바쁘고 말이죠. 모두가 감싸 안고 그랬던 자 아닙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탄핵 국면에 접어들어가지고도 그 뒤로 뭐 반성한 한 게 있습니까? 나 다른 것은 몰라도 나 정말 이것은 나 동의가 안 됩니다.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워요. 유진벨 손장가 아마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의술을 펼치고 또 사실은 한국에서 나와서 한국에 있는 의대를 나와서 최초로 우리나라 외국인 의사로 그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특별 귀화 대상자 또 1호로 선정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구급차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도입했을 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공헌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호남 사투리 구수하게 쓰면서 그 많은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정치에 발 디딛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막 이상하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다 지켜봐서 정치를 차라리 안 했으면 참 좋았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갖는데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했다가 적십자사로 가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너무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하고 적십자사로 가서 이런 비판을 받는 게 진짜 저는 좀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인요한 이자도 참 찌질하고 비겁하고 비루하고 더러워요. 모르겠어요. 정말 적십자 회장으로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이거 좀 맡아주시오 그러면은 내가 염치가 없지 어떻게 지금 뭐 윤석열 때도 아직 안 빠졌는데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양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장경민님 차라리 복누리새우님 사람이 그리 없냐? 진짜 이해 불가님 진보 진영 대통령 맞습니까? 선목님 이슈 돌리게 하려고 그러나?
이채양명주님, 개나 주라시오. 지우아빠 헬레님, 절대 반대입니다. 홍준표 지명했어도 이 정도로 분노하진 않을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포용과 연대를 얘기했는데요. 그 전 정부 인사 쓰는 거 그거 좋다 이거예요. 지금 송미령 농림부 장관 쓴 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뭐지 하는 게 있는데 인요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안 맞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 정무수석으로 직접 경험해본 대통령 이재명은 어땠어요? 진짜 진심으로 통합적인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고요. 두 번째 여러 현안 제스처가 아니고. 그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사실 보수 인사를 여러 명 쓰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 반대했어요. 우리 지지층이 좀 상처받을 수도 있다. 아무래도 이 한두 명을 상징적으로 쓰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너무 여러 명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능력 있으면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딱 그러는데 나보다 훨씬 통합적이네. 이게 제스처가 아니고 진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 영역에서 실제 일을 잘할 사람인가 안 잘할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들. 그리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어 하는 느낌은 굉장히 들었고요. 뭐 지금 진보 진영의 패널 3분 계신데 말씀하시기 곤란하고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 분노하겠습니다. 저는 분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희 김성환 평론가님도 저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노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게 김성환 평론가님 최대 분노치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워낙 점잖은 분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최종 후보로 적십자사 회장 후보로 누가 올라갔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후보 올라가고 말고 그래요. 그거 뭐 지금도 그런 선출 절차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십니까? 갖다 찍는 거죠. 그 인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이 그러면 인준 거부를 해야 합니다. 인준 거부를 하고 만약에 인준 거부하면 난 믿겠어요. 그렇죠. 인준을 거부를 하고 그러면은 이 정부는 이런 식으로 딱 사람 갖다가 꽂고 하지 않고 선출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다 맡기고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그리고 인요한이라는 분은 제 심정 같아서는 적십자에다가 매달고 싶지만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너무 품위가 없으니까 저 그런 말은 제가 자제하고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마지노선은 있어야 된다. 이 통합이 좋고 어떤 이 여러 진영 사람들을 쓰는 것은 좋지만 내란이라는 마지노선은 우리가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저는 다 좋습니다.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요 내란에 관해서는 사실 대통령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내란의 마지노선까지는 넘지 않는 인사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블피스님, 대통령님이 잘 판단하시겠죠. 봅시다. 저는 어제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거 어떻게 뽑는 거지? 그게 맨 처음에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김철수 정부가 갖다 꽂는 자리인가? 그렇다면 그 전에요 우리가 옛날에 돌아가 보면은 대한적십자사 그때는 회장이라고 안 하고 총재라고 했어요. 정말 사회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죠. 특히 남북관계는 적십자사가 다 나서가지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또 헌혈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너무 정치적인 자리가 되면서 오염이 많이 됐는데 다른 자도 아니고 인요한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앉힌다. 인요한이요. 옛날의 인요한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내란 세력과 함께 꿈을 꿨던 자를
아직도 국민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 한번 하지 않는 자를 그 숭고한 자리에 앉힌단 말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죠.